마켓 리더에게 이야기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네. 앞서 오프닝할 때 이 시간을 소개하면서 이 뽀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구원님도 노는 거 좋아하세요? 아, 매우 좋아합니다. 노는 게 제일 제일 좋아. 좋아. 오, 아시네요. 옛날에 많이 봤죠. 지금은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예. 아, 아이들 엄청 많이 키우실 봤습니다. 때. 예. 아, 그렇군요. 네.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또. 아, 뭐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뽀로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뽀로로가 만화에서 그래요. 노는 게 제일 좋다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랑도 좀 흡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놀자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여름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좀 있고요. 네. 이걸 계기로 하반기까지 전망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는 이 인바운드도 계속 회복이 되고 있어서 네. 여행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네. 실적은 이륙하는데 주가는 착륙 중이라고 합니다. 네. 여행 섹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여행주들 같은 경우 네. 대부분 이제 패키지 여행사여서 그렇죠.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좀 사양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고 주가의 반등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출국자 수가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패키지 여행 송출객 수가 이제 2019년 평년 이제 코로나 이전의 평년 대비로 이제 한 3, 4, 50% 이렇게 이제 30%에서 50%로 회복되어가는 구간에 있고 또 실적 측면에서도 턴어라운드는 됐어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주가에 좀 먼저 반영이 됐었었고 하나투어 기준으로 본다면 주가가 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사실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내년에 정상화된 실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PER 멀티플 같은 것들이 뭐 3, 40배를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좀 고평가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은 여행주들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회복하려면은 단계는 어렵고 네.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뭐가 동반이 돼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일단 이제 패키지 여행 송출객 수가 완전히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중국으로 가는 이제 여행객들이 좀 회복이 선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중국향으로 이제 패키지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예년과 같이 좀 많아지고 또 하나 사실 이제 여행업이 코로나 이전과 같은 수준의 어떤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업태 자체도 너무 네. 좀 패키지에 의존하는 구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OTA. 그런 이제 OTA 같은 사업들의 비중도 네. 조금은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쪽에 지금 시장을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들도 같이 나와준다면 이제 주가가 좀 의미 있게 회복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국 이야기는 최근에 어제 이제 수출 지표도 발표가 됐지만 중국의 회복이 안 되면 네. 수출도 부진한 거고 여행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 여행 업체들도 중국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걸리는 게 네. 카지노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예전에 저희가 카지노 근처만 가도 중국인들이 정말 바글바글 했는데 맞습니다. 많이 회복됐다고는 해도 사실 전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카지노주들 전망은요? 여행주보다는 좋습니다. 어. 근데 일단은 이제 이유는 여행은 이제 일반인들의 출국을 기반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반면 카지노 종목은 이제 극소수의 아주 부자들의 한국 입국 네. 요걸 전제로 이제 비즈니스 진행되기 때문에 중국의 큰 손들이 언제 돌아올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가정만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실적은 이제 일본인 VIP들이 많이 돌아왔고 네. 일본인 VIP 귀환만으로 이 정도의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여행주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훨씬 더 완화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중국인 VIP들의 이제 3분기 이후에 이제 귀환 스토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카지노 종목들은 여행주에 비해서는 하반기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도 여행보단 카지노가 좀 나은 상황이다. 네. 자,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지금 섹터가 많다 보니까 바로 좀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게임주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좀 연이어 해볼 텐데 네. 한한령이 다시 부활할 것 같은 이런 조짐이 좀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기대하는 게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네. 여전히 이 기대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좀 움츠러들 가능성도 있는 건지. 일단은 저는 게임주가 판호 기대감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유는 판호를 발급받아서 이제 판호 게임이 중국에서 출시가 돼서 그게 이익에 기여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흥행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고요. 게임의 흥행 자체가 워낙에 확률적으로 예측이 어렵습니다. 네. 근데 흥행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본업에서 실적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그게 더해지면서 이렇게 좋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 판호 기대감을 좀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 대형주 중에 넷마블입니다. 네. 근데 본업이 지금 적자, 그것도 심각한 수준의 적자가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판호 기대감만 가지고 갑자기 흑자 전환이 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호 기대감에 의존해서 게임주를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게임주는 올해 이 신작이 좀 줄줄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네. 이미도 신작 출시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평가를 받으면서 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신작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요. TL. 네, 혹평이 나왔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예. 연구원님이 이 TL에 어쨌든 좀 대작에 속하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혹평 속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합니다. 네. 이게 출시되면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출시 자체만으로 반등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모바일이라는 가장 큰 시장을 빼고 PC와 콘솔 쪽으로 일단은 출시되는 신작인데 최근 이제 CBT에서 반응조차 좀 안 좋았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PC에서 기존에 이제 NC소프트가 잘 해왔듯이 네. PC MMORPG로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연매출은 한 2천억에서 3천억, 많아야 4천억 원 정도로 현재 올해 예상 NC소프트 매출 대비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아닌 상황이고 네. 애초에.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콘솔 시장에서의 성공 확률이 되게 낮다는 거죠.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콘솔 시장에서의 성공이 따라준다면 뭐 매출이 한 1,000억이나 1,500억 정도가 더 붙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TL 이후의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급속도로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가상으로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즉 출시만 가지고 우리가 반등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게임주들은 출시 전에 주가가 살살살살 올라갈 때 네. 그때 보통 매도를 안전하게 하시고요. 출시가 되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 빠집니다. 이 얘기는 예. 사실 지난 출연 때도 해주셨던 예,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게임주는 어떤 섹터보다 투자하기가 어렵다. 네네. 그리고 게임주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되게, 지금 안 좋죠. 예, 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바가 뭐 있었어요. 안 좋은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예. 그 중에서도 만약에 게임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런 종목 괜찮다라고 한 게 아무도 안 보는 종목. 그렇죠.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예. 그중 하나가 뭐 크래프톤도 예.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W 뭐였죠? 게임즈였죠. W 게임즈. 네. 아직도 아무도 안 보는 W 게임즈. 그렇죠. 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여전히 동일합니다. 오. 그러니까 제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게임주는 정말 내가 고수다라고 스스로 느끼지 않는다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투자를. 어려우니까. 그만큼 어려우니까요. 근데 막 그래도 내가 꼭 해야겠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덜 보고 있는 게임주들 중에서 하방이 단단한 거. 단순한 소외주가 아니라 하방 경직성이 단단하다고 느껴질 만큼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업들. 네. 그게 지금 국내에 상장된 게임 기업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딱 두 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예. 그게 크래프톤과 W 게임즈. 예, 그래서 그 두 종목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단순히 소외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바닥이 탄탄하기 때문에 더 내려갈 위험이 없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거잖아요. 적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동일한 의견까지 체크해봤고요. 네. 이번에는 대원 미디어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일본 애니메이션과 함께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좀 성장세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원 미디어 하면 슬램덩크 그쵸.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뭐 1분기 때 뭐 영업이익도 워낙 잘 나왔고요. 분기에만 디아블로 4도 있잖아요. 예, 디아블로4요. 네. 디아블로4는 뭐죠? 그건 게임이잖아요. 연관 없습니까? 예, 대원 미디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어. 대원 미디어는 보통 이제 일본 캐릭터, 일본 캐릭터. 예, 일본에 있는 캐릭터들하고 일본의 어떤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해서 배급을 하는 곳이고요. 지금 대원 미디어의 하반기 전망을 본다면은 3분기 중에 그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신작이 나옵니다. 특히 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오랜만에 감독으로 복귀하는 신작이 일본에서는 7월 개봉이고요. 이게 통상 이제 두세 달 텀을 두고 국내에 개봉을 하기 때문에 9월, 10월께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개봉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3분기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직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또 이제 대원 미디어 측에서도 일본의
흥행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좀 본격적으로 수입 배급하겠다. 그래서 연내에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있어요. 대원미디어가 확정한 부분은 아니지만 짱구는 못 말려 3D라던가 네. 또 이제 4분기에 일본에서 개봉하는 스파이 패밀리 극장판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 수입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대원미디어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수혜주로 떠올랐는데 네. 앞으로도 그런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디아블로 4 얘기했는데 네. 아, 민망하게 너무 딱 자르셔가지고 네. 아 서운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나 해서. 근데 디아블로 4는 아무리 봐도 이제 이게 네. 대원 미디어가 네. 유통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디아블로 4로 유통한다고. 게임을요? 네. 그 굿즈가 아니고요. 한번 확인 네네. 다시 해볼 텐데 아무튼 그거 뉴스를 지금 제가 한번 다시 네, 찾아봤는데.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유통사로서의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게임사 이야기 넘어가서 네이버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이버 AI 기술이 이번 주에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도 좀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네. 팍 오르더라고요. 까지는 아니지만 한 1, 2% 올랐죠. 2, 3%? 예. 그동안 조정에 비하면요. 예, 예.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네이버가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연구원님 리포트를 봐도 네. 점수를 높게 주시더라고요.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사실은 네. 대표 선수입니다. 실제로 투자도 많이 했고요. AI나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들 투자를 많이 했고 또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체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많이 버전업한 하이퍼클로바 X를 7, 8월 정도에 공개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AI 서비스들을 상용화하겠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체 모델, 거대 언어 모델부터 솔루션, 디바이스까지, 디바이스 로봇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 모든 부분을 수직 계열을 하고 있고 자체 언어 모델이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이 있는 AI 사업자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네이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그리고 또 네이버에서 좀 약간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한국어에 특화된 모델은 네이버가 자신 있다는 거죠. 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어가 그들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네. 당연히.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에 좀 쏟을 수 있는 관심은 네이버가 오히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를 우리가 무료로 쓴다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유료로 보거나 아니면은 유료 광고를 내가 보는 대가로 그 서비스를 사용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미묘한 어감의 차이, 한국어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이제 네이버의 성패가 달려 있는데 지금까지는 흐름은 좋은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엔터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가 네. 오늘 기준으로 1시에 이제 신곡을 발표합니다. 선주문만 493만 장. 뭐 국내 기준으로는 최다라는 어떤 기록이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JYP의 강력한 모멘텀 될 수 있을까요? 스트레이키즈가 어떻게 보면 이제 JYP를 먹여 살리는 오. 트와이스와 더불어서 네. 그래서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가 사실은 이제 아주 신인은 아니잖아요. 꽤 그쵸. 오래된 업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기가 수그러들기보다는 더 지금 레코드 하이를 계속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JYP가 주요 엔터사들 중에서 또 실적 관련해서도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이유가 이제 이런 스트레이키즈의 거의 500만 장에 육박하는 선주문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이키즈나 트와이스가 미국의 스타디움 투어까지 입성을 하게 되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순환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러면 어제 기사 났던 SM도 체크를 해야겠죠. 네. 엑소의 일부 멤버가 이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네. 모르고 있다 갑자기 막 4%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급락을 했었죠. 이런 일이 SM 안에서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네. 공식적이진 아니지만 네.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사실은 전망하세요? 그런 이슈의 이제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다른 아티스트들의 어떤 계약 해제로까지 전이 확산될 거냐 맞아요. 이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런 루머들은 뭐 과거 이제 SM에서 이제 동방신기의 일부 멤버들이 또 계약이 해지됐을 때도 있었었고 또 블랙핑크 같은 경우 YG도 이제 블랙핑크의 재계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장에서 루머들이 자꾸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로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들, 즉 엑소 첸백 씨가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다.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SM 실적에서 미치는 영향은 한 5%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됐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인터넷, 엔터, 게임, 레저 중에 하반기 투자 매력 있는 걸 순서대로 나열한다면요? 일단 엔터 인터넷 네. 여기까지는 좋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좋은데 일단은 뭐 미디어, 게임 그리고 레저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종목으로 본다면은 이제 인터넷은 사실은 둘 다 좋고요. 네. 근데 뭐 네이버 AI 쪽이 있으니까 이제 네이버, 크래프톤 그리고 엔터에서는 하이브 이렇게 세 종목으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좀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카카오랑 네이버 네. 이 둘 중에는 카카오? 저는 단기 카카오를 보고 있어요. 오.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 엔터의 어떤 그런 IPO 모멘텀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어찌됐건 이제 SM을 연결 편입을 했잖아요. 네. 엔터 사업 관련된 시너지들 이제 막 앞으로 막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과 함께 두루두루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